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네이처셀 영상 찍어드리는데 일단은 지지선 이탈 나왔죠. 지지선 이탈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구간에서 네이처셀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아마 익절이나 손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냐면 보통 개인 투자자 다 똑같겠지만 지지선 보고 있고 여기 지지선 단타 들어왔건 뭐 하건 간에 이 자리가 깨지면 기계적으로 이제 익절이나 기계적으로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노린 추가 하락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최근 매매 동향 볼게요. 자, 매매 동향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네이처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타 법인 알바이오겠죠. 알바이오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날짜를 직접 입력으로 4월 28일부터 보겠습니다. 권리공매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권리공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4월 28일에서 권리공매도 된다라고 하면 4월 24일, 4월 24일부터 하면 되겠죠. 권리공매도 날짜부터. 자, 그게 되면 기타 법인이 40만 주 매도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알바이오가 지금 몇 주죠? 몇 주를 가지고 있죠? 보게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만 주 정도 매도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80만 주죠. 근데 이 40만 주가 마이너스긴 한데 여기서 알바이오가 더 매도했을 수도 있고 그죠? 덜 매도했을 수도 있어요. 왜? 다른 기타 보험이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냥 절반 정도 매도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까지만 매도했다 생각을 좀 해보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알바이오의 물량이 40만 정도 남았다라는 건 그렇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주봉으로 체크를 좀 해봤을 때 추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우리가 만약에 추세를 이렇게 보지 않고 만약에 꼬리로 본다라고 하면 꼬리로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보면 추세를 못 돌렸죠. 딱 추세에서 맞았죠. 그죠? 꼬리로 본다 하면. 자,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고점을 찍었다라고 자, 보기에는 추세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추세상으로 보면은 고점인가? 하지만 우리가 요 구간을 결과적으로 밀어 올려 주면 뭐예요? 추세 전환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계속적으로 한결같아요. 바이오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두드려 패고 있죠. 약가이나 해라 이러면서 두드려 패고 있는데 그 두드려 패는 것도 잠깐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 될 거고요. 정상화되면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을 건데 미국 시장에서 약재가 좀 많이 겹친 게 있어요.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좀 크죠. 주식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불확실성. 알바이오의 매도 물량이 남아 있다라는 불확실성과 식약처의 그죠? 식약처의 승인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 그래서 많은 불확실성들이 지금 네이처셀 주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러한 구간들에서 변동성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점상한가 갔을 때 여기 35억이잖아요. 여기 점상한가를 35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분명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텐데, 그죠? 요 자리 매도 물량이 분명히 많이 나올 텐데 여기서 매도 물량이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구간의 물량이 장악이 되어 있다. 물량이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흔드는 거는 뭐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키는 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이처셀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4, 5년 동안 들고 있는 사람 많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하면 물을 탔다라고 해도 평단이 3만 원 중반, 물을 잘 탔다 하면 3만 원 초반 구간에 또는 2만 원 중반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성 주주들, 오래 네이처셀을 들고 있던 주주들을 털어내기 위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식약처가 가장 먼저죠. 식약처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텐데 다들 기대하는 건 지금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 그쵸? 그래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품목 허가만 나오면 주가는 회복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허가가 아니라 반려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하락하겠죠. 야,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승인될 건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 왜 항상 주식을 할 때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무조건 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이런 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쓰긴 해요. 근데 쓰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그 어조는 정말로 주가가 내려가서 10,000원을 찍든 5,000원을 찍든 무조건 될 거야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재 구간 이 정도 내려왔으면 개인적으로는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 이유는 간단한데요. 뭐냐면 보통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보통 조정폭이 40% 정도 조정의 폭이 나와요. 그 고점 대비해서 40%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네이처셀 같은 경우 우리가 이 구간도 봤을 때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네이처셀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종목들이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좀 더 빠지긴 했죠. 한 43% 정도까지 밀리고 주가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40%대 매수해서 한 13%, 14%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옛날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에코프로. 그러니까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많이들 이렇게 주가 조정폭을 좀 저는 계산을 하거든요. 이때도 보면 겁니다. 이때도 보면 1차 상승이 나오고 조정에 대한 폭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폭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 얼마요? 이때 당시 많이 빠지진 않네요. 마이너스 한 33% 정도 하락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탄력이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40%가 제가 보았을 때는 합리적인 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식약처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반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일단 해봐요. 반려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급락이 나올 거잖아. 나가지 마시고 들으세요. 급락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사실 그동안 네이처셀 버텼던 사람들,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받고 있던 사람들 뭐 하겠어요? 18 하고 던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여기 쌓여있는 매물을 밑에서 싸게 받아서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매물을 싸게 받고 싸게 받은 이후에 여기 있는 매물은 어떻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급락과 급등, 즉 앞에 매물이 있으면 이렇게 위로만 소화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뭐요? 급락으로도 매물 소화가 돼요. 왜? 우리가 유통 주식이 100주라고 했을 땐 여기 100주가 거래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한 70주가 있어. 세력들이 한 30주 가지고 있어. 30주. 여기서 30주로 급락을 만들어. 그럼 여기 있는 매도 물량을 어떻게 자전거래로 급락을 만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손절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위쪽에 70주가 아니라 50주가 있을 거 아니야. 20주만 손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올릴 때 뭐요? 70주를 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50주만 받아 올리면 된다고. 그래서 주가가 급락으로도 뭐요? 급락으로도 매물 소화가 되고 급등으로도 매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급등으로 매물 소화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식약처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오면 급락을 했다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우리가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 어디 많이 물려있다고 했어요? 이 구간 35,000원 구간에 많이 물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쪽으로 이날 최대 거래량 2,800원 터지면서 이 구간에 매물 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구간도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가 왜 도대체 매도하라 했습니까? 제가 왜 4월 23일에 네이처셀을 도대체 왜 매도하라 했죠? 네이처셀 4월 23일 우리가 왜 이 구간에서 네이처셀 매도하라고 했습니까?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브리핑하는 게 요쪽일 거예요. 자, 포바이포 말고 네이처셀 어딨냐? 네이처셀 여기 있네요. 그죠?
네이처셀 비중 축소 준비해라. 여기. 그죠? 34,500원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그죠? 달성했다 어제? 35,000원에. 목표 달성을 했어요. 그럼 뭐 했다? 매도했어요. 매도했다. 매도했고 뭐요? 급락 나오면 산다. 자, 36,500원 저항선 확인. 오늘 매물권 소해주고 시약처 일정 거기다 조심하자. 그리고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 27,000원 구간, 26,500, 27,000원 구간에 다시 1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식약처 이슈 나왔으면 나올 때 혹시나 안 좋게 나와도 잡을 거고요. 좋게 나오면 기다릴 거예요. 1차 매수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 나올 때 대응할 거고 혹시나 안 좋은 얘기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 잡을 거니까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또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네이처셀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1,500분의 투표를 했고요. 매우 도움이 된다 91%, 괜찮다 93%, 따라오기 어렵지만 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99%요. 99%의 분들이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텔레그램 방 안 들어오시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이건 손해다. 텔레그램을 안 들어오는 건 손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대응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위쪽에 번호 010-9201-6329로 네이처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은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확인하고 있고 지금 5월 9일 거 거의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5월 10일, 5월 16일 것도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한 구간에서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하시고요. 네이처 얼마 안 남았어요. 최대주 매물 40만 주 남았고 시각처 일정 얼마 안 남았죠.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열어두시고 대응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010-9201-6329 저 네이처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무상증자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무상증자도 유보율이 11,000% 넘어가는 종목들이 실적에 당연히 나오는 애들이겠죠. 11,000%면 이런 애들 위주로 무상증자 보는 게 좋다. 제가 무증 관련주까지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무증 관련주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 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 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